지난해 4월 춘천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임모군이 집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는데 임군을 살해한 건 다름 아닌 2살 아래 친동생이었습니다. 17살 동생은 당시 형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형의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관건은 살해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이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냈고요.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군이 살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지연 앵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형한테 폭행에 시달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니까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친형한테 상당 기간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형한테 맞다가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 신고까지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사망한 형이 자기들 또래에서도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일날도 지금 보면은요, 형이 그 나이가 적은데도 어린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들어와 가지고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거를 말리는 또 아버지한테 대들었고, 그거에 격분해서 밖에 나가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형의 가슴을 찌른 거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이제 그 형이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형들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저는. 저도 없습니다. 이 박사님. 예, 저는 있고요. 예.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 어쨌든, 이 형한테,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오갈 수 있는 폭행의 도는 넘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넘었고요. 좀, 불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거의 주폭 수준이고요. 술만 먹으면 폭행을 행사하는 주폭 수준이고 어쩌면 또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 봐서는 어떤 패륜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 당일날 사고 당일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형이 먼저 실갱이가 붙고 그걸 동생이 이제 그걸 보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굳이 가정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사실은 정치를 잘못한 그런 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가 어찌됐건 그 형에 대해서 약간 통제도 가하고 또 동생도 좀 다독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더라면 또 중재를 해주고 훨씬 이런 일까지는 보통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이 조직폭력배이고 상당히 무서운 형이라도 대부분은 자기 동생은 좀 끔찍하게 아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동생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아마 형에 대해서 일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한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면 또 엄청난 폭행을 당해가지고 보복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 불능. 예? 이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 통제 불능인 상황이 되니까 술을 먹고 동생을 때리다가 말린 아버지를 폭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고3 정도면 아버지가 못 이깁니다. 이게 정말 술 먹고 들어와서 덩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또 그날 아버지를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와서 칼로 찔렀던 건 일종의 정당방위 상황으로 봤던 것 같아요. 1심은.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배심원들의 배심원 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약간 국민참여재판은 좀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1심 재판에서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배심원 판결은 이른바 국민정서법. 그렇죠. 그걸 좀 많이 따른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배심원제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죠. 제가 이제 이 배심원에 직접 한번 뽑힌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황 의원님 참 특수한 경험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첫 번째 분위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복수를 여러 명 뽑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락되려고들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이걸 하면은 최단하루 진짜 이거 편이 잘못됐는지 예. 몰라도 그 느낌으로는 3회를 잡아먹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맨 처음에 탈락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9명이 남게가 되는데 예. 이 9개 자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9분이 남아갖고 문제가 뭐냐면은 법리보다는 아까 예. 정서로 판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9분 중에서 6대3 정도로 갈라진다든지 7대2 정도로 갈라질 경우에 그런데요. 만장일치가 나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고등부 9분이 골고루 선택이 되거든요. 나름대로는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골고루 선택되는데 그런 사람이 9명이 만장일치가 있다는 거는요. 법리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약간 국민 정서도 단순 감정이 아니라 좀 국민의 상식적인 판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9대 0이 아니었으면 1심 재판부도 아마 판결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9대 0 정도가 되는 판결을 사실 재판부가 뒤집기는 굉장히 힘든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배심원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동안 거기서 열심히 잡혀가지고 다 해가지고 편결해서 9대 0으로 딱 나왔더니 판사가 아니야 이거 살인죄야라고 하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사실 구속력은 없는데 이렇게 9대 0 정도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으로 기소국민한테 미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 국민참여재판 자체가요. 이제 추구하는 바는 집단지성에 의한 어떤 그 재판의 공정성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요, 법원 판결의 어떤 신뢰성 구축에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보다 그렇죠. 국민들의 참여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집단 이성의 경품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 기능적 효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리를 명백하게 아는 그 판사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뒤집어졌잖아요, 2심에서. 그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인정해주고. 그죠? 이런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9대 0 정도 나와서 1심에서 판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도 보통 거기를 존중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따르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죄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때리려는 패른 아들을 동생이 막았으니 그걸 뭐 살인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법리로 보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이 친형이 어쨌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압이 됐거든요. 그리고 급소를 질렀다. 그러니까 제압이 된 상태에서 급소를 찔렀으면 실제로 동생이 난 죽일 생각이 없었어라고 하더라도 칼로 찌른 그 행위 자체 객관적인 걸 보고 주관적인 걸 추론한단 말이에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1심에서 이렇게 9대 0으로 그러니까 배심원 판결에 나온 사건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른바 미드, 재판장이 많이 나오는. 우리 둘은 미들 많이 보죠. 예,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대법원 유죄 판결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와서 닿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을 제압하기 위해서 굳이 칼을 가져왔다는 거죠. 칼 말고도 뭐 사실은 활용하려고 그러면 도구가 많잖아요. 야구방망이도 있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굳이 칼을 가져왔다는 거, 칼의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사리가 좀 사실은 좀 담겨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법원 저는 유죄 판결이 제 상식에는 좀 맞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이미 진압이 된 상태였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형이. 그렇다면 동생이 구태여 밖에 있는 다른 장소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찌를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찌를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니까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무죄를 하려고 그랬었으면 어떤 식으로 갔어야 되냐면요. 장기간에 걸친 폭력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심신상실의 상태로 갔어야 돼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이 살인이냐 아니냐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 아마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전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누적된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영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 누적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법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양쪽 검사랑 변호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심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법리가 아니라 저 인간이 좋은 인간인지 나쁜 인간인지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거는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유죄고요. 사실은 뭐 지금 좀 불쌍하고 안 됐다 싶으면 무죄고 이제 이런 판결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같이 또 들어가서 같이 우리끼리 회의도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렇겠죠.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 와서 법리 문제를 따져서 그거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좀 보면은 그냥 건전한 상식으로 저 인간이 정말 못된 놈인지, 아니 못된 사람인지. 오늘 제가 괜찮아요. 예, 아니면은 조금 뭐 괜찮은데 어떻게 살인은 죽였는지 네, 몰라도 문제가 괜찮은 없는 건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판단들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라는 거 부분 때문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혹시 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보은 양 사건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는데 술 먹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 와서 그때 찔러 죽였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이거 지속적으로 가해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많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침해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판단하지 무적은 안 하죠.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배심원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부터 이게 쌓여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결과를 이렇게 냈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뭐 이 강도질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우발적인 살인을 이런 거는 정확한 뭐 저게 되겠지만 사실 그 뒤에 사연까지 보면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으로는 저도 아마 이 지금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1심에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하자고 했을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판결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단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건 뭐예요? 원래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우리 그거 익숙하잖아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거 익숙한데 소년범 같은 경우는 부정경이라고 해서 교화가 가능하면 2년 6개월 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3년까지 최대한 살게 이렇게 텀을 둡니다. 텀을 둬서 이제 교화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형을 정하게 되는 거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